8월 1일 날 그럼 어떤 회계처리였냐면 얘는 현금을 1년치를 받았다, 그죠? 12만원. 그리고 여기에 회사는 어떻게 회계처리했냐면 이자 수익으로 있죠. 12만원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얘는 회계처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회계처리라는 부분을 회사가 일률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사가 이자 수익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일단은 회사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가장 기본이 이자 수익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니까요. 이렇게 했다 가정할게요. 가정입니다. 이 입장에서는 돈을 지금 지급했어요. 돈을 지급했다. 현금이 12만원 나갔습니다. 요거를 회사는 입장에서는요. 1년치 이자를 전부 다 이자 비용 이렇게 회계처리했다고 가정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얘는 돈 받아 선이자를 받았으니까 1년치 이자를 받고 이자 수익 계상했고 얘는 1년치 이자 주고 이자 비용 계상했다. 요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거래 발생 일자의 회계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연도 말을 맞이합니다. 이때가 이제 결국은 이 결산 부분 있죠. 2015년도 10월 31일이 바로 있죠. 결산이 있다. 그죠? 결산. 자, 이 결산 때 도대체 어떤 회계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말의 결산에는요, 손익을 정리분계를 해야 됩니다. 왜 정리를 하냐면, 회사가 계상한 수익과 비용 중에서 우리가 수익과 비용의 측정 방법에 대한 원칙은 발생주의인데, 발생주의로 했다라면 조정이 없고, 발생주의를 하지 않았다라면요, 발생주의로 이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계상한 수익과 비용을 보는 거야. 자산부채를 보는 게 아니고요. 수익 계상했고 얘는요. 비용 계상했잖아요. 이렇게 계상한 이 금액이 발생주의에 부합하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계산해 봐야 되는 거죠. 과연 잘했는지. 잘했으면 오유 잘했어. 조정 없고. 못했으면요.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발생주의에 의한 있죠. 수익과 비용을 측정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면 발생주의 금액은 얼마인데 회사는 얼마로 계상했지? 차이가 나는 금액을 조정해야 될 문제가 있죠. 그죠? 그게 머릿속에서 작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때 거기 보면 기말 손익정리분계 3단계법이라고 하는 이제 3단계가 뭐냐면 1단계가 뭐라고 제가 했냐면 1단계는 수익인지 비용인지를 먼저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먼저 확인한다. 이렇게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지금 현재 얘 같으면 수익이잖아요. 이 입장은요. 비용이잖아요. 이게 뭐 어렵냐고요? 어렵지 않죠. 근데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자, 만약에 수익이라면 얘 입장은 뭡니까?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두 개는 머릿속에 지워버립니다. 그럼 수익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뭡니까? 선수 수익이냐 미수 수익이냐만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얘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이렇게 복잡한 거 필요가 있습니까? 위에 거 빼고 선급 비용이냐 미지급 비용이냐 일단은 두 개를 날려버리라는 의미로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비용이니까 수익이니까 야 이게 선수 수익이야 미수 수익이야. 얘는 비용이니까 선급 비용이야 미지급 비용이야. 그것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두 개만 집중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2단계가 뭐냐면 바로 이 발생주의에 의한 수익과 비용은 얼마냐 이거죠. 비용은 얼마냐 이 말이에요. 발생주의에 의한 수익과 비용 금액을 우리가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여러분 생각할 때는요. 올해가 2015년이잖아요. 회계 보고하는 기간은 2015년도에 발생된 수익과 비용을 측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올해 2015년도만 딱 봤을 때 인식해야 될 수익이 얼마가 돼야지 발생된 수익이 얼마가 돼야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되도록이면 1년 단위 말고 한 달 단위로 있죠. 이렇게 좀 한 달 단위로 이렇게 도출하면 좀 편해요. 물론 한 달 단위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100만 원인데 12달러 나누면 뭐 단수가 쭉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딱 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대부분 딱 떨어지게끔 하고 안 떨어지면 1년 날에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한 달 이자가 월할 상각을 가정하니까 만 원이 딱 떨어지죠. 자, 만 원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올해 얼마나 수익을 인식해야 될까요? 5개월이잖아요. 그죠? 5개월 동안에 돈 빌려주는 기간은 5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기간으로 봤을 때 5개월 빌려줬으니까 한 달에 이자 얼마? 만 원이니까 5~5달이면 수익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이 얼마? 5만 원에 대해 마땅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5만 원이 수익으로 인식해야지 될 것 같은데 회사는요. 12만 원 너무 오버해서 한 거고 이 입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용을 계산할 때 있죠. 내가 단기, 즉 2015년도로 봤을 때 돈 빌려준 기간은 5달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자 비용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5만 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는 얘는 너무 많이 비용을 계산했고 얘는 수익을 너무 과다 계산한 거죠. 이게 발생주의에 부합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을 그러면 적절하게 발생주의로 따라가면 되죠. 5만 원이 되도록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자 5만 원이 되도록 고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수익 중에 7만 원은 어떻게 됩니까? 7만 원을 또 이쪽으로 제거해야지만이 5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손익을 따라가면 돼요. 발생주의 수익이 5만 원이 되도록 만들면 되죠. 그럼 얼마를 여기 빼야 됩니까? 이자 수익은. 이자 수익은 7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쪽 빼야 되지.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없어지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자 수익. 5만 원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12만 원 중에서 돈을 12만 원 받았잖아요. 12만 원 중에 올해 수익은 5만 원이고 그러면 7만 원은 뭡니까? 올해 수익이 아닌데 불구하고 돈을 미리 받은 거 아닙니까? 돈을 그냥 약정에 따라 돈을 미리 받은 거죠. 수익 이전에 먼저 받는 걸 뭐라고 합니까? 선수금 아닙니까? 선수금이잖아요. 수익을 인식하기 전에 미리 돈을 받는 거 선수금이죠. 근데 선수금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뭘 씁니까? 선수금을 하지 않고 선수 수익이라는 개념을 써요. 선수금이라 하지 않고 선수 수익 이렇게 7만 원. 그럼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아니 왜 선수수금으로 하면 미리 수익 인식 전에 선수금으로 받으면 되지. 선수금이라는 계정을 쓰면 되지. 굳이 왜 선수수익이라고 헷갈린 이 계정을 왜 쓰냐고요? 그런 의문을 들게 될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선수금이라고 하면 뭐가 되냐면 금이라는 말은 법률적으로 확정 부채를 의미하는 겁니다. 확정된 부채. 지금 내가 그거를 언제든지 뭡니까? 계약을 파기하면 돌려줘야 될 확정 부채의 개념이 금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선수금. 근데 이거는 확정 부채는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 돈을 미리 받은 거에 대해서 있죠. 확정 부채 돌려줄 부분이 아니거든요. 계약에.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발생주의를 설명하기 위한 있죠. 기간을 딱 나누기 위한 있죠. 형식상의 부채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금이라고는 쓸 수 없는 부채이기 때문에 그런 거와 유사한 부채를 하나 만든 꼴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좀 매개하기 뭐한데 선수금은 확정 부채인데 약간 살짝 있죠. 법률적 개념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짝퉁 부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래서 돈이 12만 원 받았다? 그러면요. 그 중에 5만 원 올해 수익이고 7만 원요. 미리 받았을 뿐이다. 근데 그거를 선수금이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와 비슷한 개념의 부채를 하기 위해서 선수금이라 하지 말고 기말분계는요. 선수수익 이렇게. 내년에 수익이 될 건데 미리 돈 받았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내년에 수익. 그러니까 2연이 되는 거예요. 올해 수익이 아니죠? 올해 수익이 아니니까 2열 시킨다. 내년으로. 내년 수익으로 2월 시킨다는 개념에서 선수 수익이 되는 겁니다. 여기 살짝 어렵죠? 이게 선수 수익인가? 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발생주의에 의한 있죠. 비용은 말 그대로 5만 원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럼 5만 원이 되도록 해야 돼요, 일단. 5만 원이 되도록 하려면 여기에서 이자 비용 얼마 빼야 됩니까? 이자 비용을 7만 원 빼야 되는,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고 하면 5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적절하게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나갔잖아요. 돈이 12만 원 나갔잖아요. 나간 중에 올해 비용은 얼마입니까? 돈 나간 중에 5만 원이고 내년도에 비용화 될 걸 돈을 미리 준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7만 원은. 내년도 비용인데 미리 약정에 따라 미리 준 거죠. 돈을 미리 준 거를 뭐라고 합니까? 선거금 아닙니까? 근데 선거금하고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발생주의를 설명하기 위한 형식적인 뭡니까? 이 자산 계정을 하나 씁니다. 그래서 선급 비용, 선거금이 하지 말고 7만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선급 선지급 모형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예, 보험료 같은 걸 미리 지급한 거. 선급 비용. 어제 어떤 말씀드린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에요. 이게 살짝 개념을 잘못 잡으면 왜 개념을 잘못 잡냐면 이거부터 잘못 잡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렵잖아요. 왜 이연하고 왜 발생시키는지를 이해를 안 하고 스타트하면 이거를 전혀 암호 같은 수준입니다. 왜 하는지 일단 알아야 되겠고, 그죠? 이거에 따라 그러면 왜 하는지 알았는데 3단계가 바로 비교해서 있죠. 수정하는 회계 처리.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자산 수익인지 비용인지. 나중에 되면 이렇게 돼요. 비용이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만약 이연시킨다는 건 뭐냐면 올해 수익이 아닌 게 있다라면요. 이연시킨다 이거죠. 수익 잡은 것 중에 올해 거 딱 보니까 뭐야. 7만 원은 올해 거 이해요 아니에요? 올해 거 아니잖아. 그럼 이연시켜야지. 왜냐면 이대로 냅두면 올해 수익으로 손익계산서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연시킨다. 그러면 7만 원만큼은 부채로 잡아야지. 수익 안 잡아야지 뭐예요. 그 금액이 이연되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수 수익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연되면 차기년도에도 저희가 따로 자각을 해줘야 되죠. 그 기간이 내년도 2016년도 여기까지 2016년도 해드릴 거예요. 또 완결거래 있죠? 여기까지 2016년도까지 해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2016년도까지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생각해도 기간 기속이라는 개념으로 했을 때 발생주에 부합된 회계 처리가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건 이해되시죠? 완결거래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래 완결거래가 2016년도 뭡니까? 7월 31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뭐 돈을 이제 상환 분계는 빼고 일단 이자 수익 요 분계만 보겠습니다.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자 수익은 이때 얼마 잡겠습니까? 7만 원 잡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 기간으로 봐서 7개월이 경과됐잖아요, 그죠? 이자 수익 7만 원 잡고 더 이상 선수 수익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선수 수익 7만 원 이렇게 빠져나가면 그러면 없어지게 되면 이자 수익 5만 원 잡고 7만 원 잡고 이렇게 나누어서 잡는다는 개념이잖아요. 2015년도에 5만 원 잡고 이거는요. 2016년도에 기간에 맞춰 7만 원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배분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다. 이게 지금 단기대여금이 돈을 상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단기대여금 100만 원 받고 여기에 현금 100만 원. 여기 이제 결국은 상환분계죠, 그죠? 왜냐면 1년 후에 돈을 받기로 했으니까, 그죠? 돈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완결되는, 소멸되는 모형이 나타날 것입니다. 되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결국은 12만 원의 수익과 비용을 도대체 언제로 나눠서 잡을 거냐, 이 개념이에요. 요 1년은, 그죠? 여기 이제 12만 원이잖아요. 여기 5만 원, 이쪽에 7만 원, 이렇게 배분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했으면 조정 없지만 잘못했으니까 조정한다 이거잖아요. 이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쪽에 이자 비용을 잡아야 되지. 이자 비용을 7만 원 이때 잡고요. 2016년도다, 그죠? 7만 잡았죠? 그 다음에 더 이상 선급한 거 있습니까? 기간이 도래했죠, 그죠? 선급비용 7만 이렇게 나가서 이거 해가지고 이자 비용은요. 2015년도에는 여기 상계에서 5만 원 잡고 이쪽은 2016년도는 7만 원 잡고 그래야지 5만 원, 7만 원 정확히 계속된 거고 마지막 자 현금 100만 원 이제 상환해야 돼요, 그죠?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100만 원 여기는 상환 분계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완결 거래가 될 것 같은데요. 뭐 그게 유행물에는 이까지는 설명 안 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완결이 된다는 게 좀 이렇게 하면 또 이런 복잡해져요. 그죠? 복잡해져서 제가 더 이상 이걸 안 하는 이유가 요거 이렇게 뜨고요. 요거는 이렇게 일단 결산 분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볼게요. 지금 상환 분기에 초점이 아니라 이까지 하면 헷갈려 하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해보면 우리가 이제 보험료 같은 게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기업에서 보유하는 차량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하면 한 달 단위 보험료를 내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1년치 보험료를 내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면 차를 샀다? 그럼 보험에 가입하죠. 1년치 보험료를 낸다 이 말입니다. 그때 회사가 어떤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만 이렇게 했다고 가정할게요. 1년치 보험료 8월 1일 날 2015년도 8월 1일 날 1년치 보험료 12만 원을 그죠? 12만 원을 비용 처리했다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8월 1일 날 어떻게 회계 처리했냐면 얘는 이렇게 처리했겠죠. 보험료 얼마를 했겠습니까? 8월 1일 날 보험료 12만 원 현금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회계 처리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이거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회계 처리가 과연 발생주에 부합하냐 이 말이지, 그죠? 연도 말에 먼저 봐야 되죠, 그죠? 연도 말에 결산 분기를 이 보험료는 비용이잖아요, 그죠? 비용이죠. 그러면 이 방법대로 하면 되죠. 비용이면 머릿속에 선급 비용이냐 미지급 비용. 나중에 되면 이걸 언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중에 생겨요. 어떻게 생기냐면 선급 비용이면요. 딱 비용이면 올해 있잖아요. 딱 비용이라고 딱 하면 선급 비용이냐 미지급 비용이잖아요. 그럼 보험료 중이라고 하면 선급 비용이 나타나고요. 보험료를 계상하지 않았다면 미지급 비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자 그러면 비용이다. 그럼 선급 비용이냐 미지급 비용이냐 둘 중에 있고. 그러면 따라가 보겠습니다. 발생주에 의한 수익은 얼마일까요? 비용은 지금. 자 1년치 보험료가 12만 원이라면 한 달치 보험료는 얼마일까? 한 달치 보험료. 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과된 보험기간은 올해 몇 달입니까? 8월 1일부터니까 5달이죠. 그러니까 보험료로 계상해야 될 발생주에 부합된 보험료는 얼마? 5만 원이 되잖아요. 그죠? 비용이. 근데 회사는 지금 5만 원 계상했습니까? 아니지. 회사가 한 거를 이게 5만 원인데 5만 원 됐는데 회사가 보니까 5만 원 계상 안 한 거죠, 비용을. 얼마 계상했습니까? 12만 원 계상했는데 너무 과대 계상한 거 아니에요. 그럼 조정을 어떻게 해줍니까? 5만 원이 되도록 조정하면 되죠. 자, 그럼 5만 원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보험료를 얼마 까야 된다? 5만 원을 까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게 5만 원을 까는 분이 있는 게 아니고 7만 원을 깨고 해야지 어떻게 됩니까? 5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돈이 나갔죠. 12만 원 중에서 올해 10만 원 나갔지만 올해 기속되는 비용은 5만 원이고 7만 원 단지 뭡니까? 약정에 따라 돈을 1년치를 미리 선급한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비용화될 금액인데 미리 돈만 미리 지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계정을 어떻게 됩니까? 선급금이라 하지 않고 선급 비용, 그죠? 여기에 7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모형하고 두 개가 있죠.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 두 개 모형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점이 없죠. 이건 뭐 이자 비용이든 어떤 비용이든 그죠? 수익이든 그 계정은 상관이 없어요. 수익인지 비용인지를 보고 그거에 따라 적절하게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지금 논리는 요거예요. 따라가 보면 할만하죠. 그런데 이제 연습이 오늘은 조금 이해해서 조금 하면 되는데 이제 까먹고 있다가 나중에 하려면 여기는 이제 문제죠. 그래서 미리 매를 맞자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좀 어렵죠, 그죠? 강의를 잘 안 들으면 잘 몰라요. 저 옛날에 기억납니다. 저도 뭐 회계학 저도 전공했으니까 옛날에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하면 되는지 물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정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좀 어렵다고 해서 좀 꼼꼼하게 가르쳐 주는 주제는 뭐냐면 저도 공부를 왜 안 해봤겠습니까? 많이 해봤죠, 그죠?
제가 혼자 공부하니까 어려웠던 거 있죠. 나도 어려우면 놈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강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한테 좀 심화 있게 그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1주제입니다. 자, 좀 쉬었다가 2주제, 여기 나머지 주제 있죠. 지금 이연의 개념을 배웠으니까요. 얘는 선수 수익과 선급 비용 배웠죠? 요거 발생의 개념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